여기 규모 2,500제곱미터 미만은 3m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비포장된 부분이 사유지라면 아까 보셨듯이 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소영찬입니다. 이번 사례는 맹지 탈출 202번째 사유인 마을 안길에 접한 대지에 건축 신고가 가능한지라는 질문입니다.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이지만 도농복합도시 미연지역에 있는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라 보니 건축법 도로가 주변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선 도시계획시설 도로로부터 마을 안길을 따라서 약 몇백 메다 정도가 포장된, 지자체가 포장한 너비 2m에서 2.5m 정도의 마을길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마을길에 접한 대지에, 지목은 대입니다. 대지에 건축 신고가 가능한지라는 질문인데요. 이런 인허가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건축법, 그러니까 건축 신고를 해야 되니까 건축법, 또 건축법에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농지나 임야라면 산지전용,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지목이 대이니까 그런 건 필요 없을 거고요. 자, 그래서 국토계획법과 그리고 건축법, 그리고 지자체 조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봐야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 설명보다 더 법령 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깊이 공부하시려고 하면 멤버십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고 이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더 많은 자료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 사이트에서 이런 토지 이용 계획은 여러분 다 떼실 수 있죠.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이제 위에는 소재 지번이 있고 여기는 이제 뺐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은 대이고 면적은 1108제곱미터,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도 법으로 영에 있던 것이 법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국토계획법에 의한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확인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은 지적도에다가 1200분의 1의 지적도에다가 도시계획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덧치워 가지고 만들어 놓은 도면이죠. 그러니까 빨간 선은 국유인 도로, 지목이 도로이고 이미 오랫동안 마을 안길 및 농로로 포장돼서 사용되어 오는 것이고, 이 노란 대지에는 1938년에 건축물이 있었다가 2021년, 그러니까 최근에 말소된 대지입니다. 지목은 대이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건축 신고가 가능할 건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주택이 2021년에 말소돼서 없어졌습니다. 밑에 이 시멘트 포장도로는 지자체가 포장한 지목이 도로인 것이고, 오른쪽으로는 국유인 지목이 도로이지만 비포장 상태로 농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밑에 2차선 도로에서부터 2차선 도시계획시설 도로에서부터 이렇게 포장돼서 마을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죠. 길이는 한 200m 정도 이상 됩니다. 그래서 국유도로를 지자체가 포장해서 이 왼쪽 집 앞에까지도 포장이 되어 있고 위로 돼서 2021년 말소된 건축물까지 포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포장이 여기까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2021년에 건축물이 없어졌지만 다시 건축 허가나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야 이제 토지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토지이용 사이트에서 토지 이용 계획과 도시 계획을 각각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국토계획법에 의한 이제 개발 행위가 기준을 봐야겠죠. 건축 신고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건축법에 의한 여러 가지 기준, 그리고 접도 의무, 진입로 규정, 여기는 자연녹지니까 당연히 접도 의무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미 주변이 개발이 돼서 건축법 도로가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 다행인데, 건축법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비도시 지역이 도시 지역의 자연녹지로 최근에 상향되다 보니까 마을 안길이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합니다. 건축법 도로라면 적어도 4m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막다른 도로는 2m, 3m가 있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을 안길 및 농로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축법에서는 자연녹지니까 건축법 기준을 적용하라고 하고, 현장에서는 건축법 기준에 맞출 수가 없는 이런 상태를 건축법 기준에 안 맞으니까 허가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 비례 원칙에 어긋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이제 보면 국토계획법에 보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크게 5가지인데요. 5번째 보면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그러니까 진입로를 허가 신청자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가 확보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건축 신고에 의제되는 뭐 20여 가지 허가나 신고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개발행위 허가죠.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또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58조 3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별표 1의 2를 봐야겠죠. 시행령 56조의 1항에 따라서 별표 1의 2를 봐야 되는데, 별표 1의 2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기준, 그래서 개발행위 별 검토사항, 그래서 건축물을 할 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건축법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 도로, 수도, 하수도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건축을 허가해서는 안 되지만,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도시가 갑자기 도시지역으로 바뀌어가지고 건축법 기준을 갑자기 적용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땅을 가진 사람들은 허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비례 원칙이라는 거죠. 공익과 사익을 비교 교량해서 또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국민이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법령에 의한 국토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령에 의한 의무가 있지만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일 개인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서로 상충돼서 충돌하는 것이 있지만, 이 문제를 지자체장이 이제 판단해서 건축법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이런 어떤 재량권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도로 너비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기준 그래가지고 도로 인정은 지목에 관계없이 콘크리트 등 인공 구조물로 포장돼서 공공이 활용하는 통로, 도로 등을 말한다. 그래가지고 건축물이 규모가 2,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3m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고, 만약에 이 기준으로도 마을 안길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또 있습니다. 도로의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포장이 돼야 되는 걸 도로로 본다라고 하고, 다만 비포장 도로는 국유지, 공유지, 지목이 도로인 경우와 또 차량 출입이 가능한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에 한해서 인정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비포장 도로는 10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에 한해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이 포장도로가 2m이고 비포장도로가 1m여서 합해서 3m 정도가 된다면, 이제 여기 규모 2,500제곱미터 미만은 3m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비포장된 부분이 사유지라면,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도로가 구불구불한데 실제 포장된 부분은 조금 반듯합니다. 자, 반듯하니까 지금 사유지와 국유지가 지금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자체장의 공식적인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으나, 이런 경우에는 마을 안길 및 농로로 봐가지고
허가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자체장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소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유자를 상대로 주토지 통행권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수백 메다가 되는 길을 통행권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일개인한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고 주변에 지목들이 대지가 있고 또 주변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이 건물에 대해서만 허가를 안 해주면 또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청이 불리한 해석을 해서 건축 신고를 수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재반 사항을 정리를 해서 토지 전문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건축 허가를 넣어서 불허를 맞으면, 또는 뭐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사전 심사를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부적격 요인들에 대한 행정청의 공식적인 의견을 받으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민원처리법에 의한 사전 심사, 건축법에 의한 건축 사전 결정, 그리고 토지 인허가 간소화법에 의한 사전 심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송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허가청인 지자체의 공식적인 의견이 없이는 소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민원처리법에 의한 고충민원을 신청을 하고 지자체 감사부서에, 그리고 국민권익위에 이렇게 일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 행정처분을 하는 곳에 공고를 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을 하면 시도 단위에서 이제 행정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초지자체 허가체용인 시군구가 허가를 잘못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행정심판에서 불허한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을 하거나, 또는 행정심판에서 좋은 답을 못 얻었다면 행정소송에서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지만, 행정소송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이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나 또 사실을 오인하지 않았다면 취소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만들어서 찾아서 전문 변호사하고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해보고, 그러니까 이곳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있는 마을 안길 및 농로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왜냐, 국토계획법이나 지자체 조례에는 너비 기준이, 이런 도로의 너비 기준이 있습니다만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는 너비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5,000제곱미터 미만은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 확보하라고 돼 있지만, 그게 이제 건축법하고 같은 거죠. 5,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개발할 때는 너비 4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하라. 그러니까 건축법 기준하고 같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과 일종건생, 그리고 농림업용 시설은 2,000제곱미터까지도 가능하지만 마을 안길 및 농로로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 안길 및 농로에 대한 너비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이제 재량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마을이 갑자기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상향된 곳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모든 땅들이 다 이제 증개축을 하려면, 주변에 이제 대지들이 많은데 증개축을 하려면 전부 맹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가 아무리 헌법 122조에 의한 국토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의 여러 규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자체장이 건축부서와 도시과 개발행위 팀과 협의를 해서 적당한 선에서 마을 안길 및 농로를, 지금 현재 포장돼서 이거 수십 년간 마을 안길로 지자체장이 사용하라고 만들어준 길이니까, 이 길은 이미 국유의 일부가 사유지로 들어가고 또 사유지의 일부가 이 포장된 도로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원래 좀 구불구불한 도로가 지금 반드시 잡혔잖아요. 측량을 해보면 국유와 사유가 지금 서로 뒤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멘트 포장을 할 때, 지자체가 할 때 이미 소유자들 동의를 얻어서 포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1970, 80년대 새마을 사업이 되든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이 마을 자조 사업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지자체가 사용 승낙을 전부 받아서 사용 동의를 소유주로부터 받아서 개설을 한 것이든 그 서류들이 있으면 좋지만 없다 하더라도 이건 이미 공로로 보는 마을 안길 및 농로라는 공로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자체의 공식적인 의견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 또 지자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례평등 원칙 위배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고충민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또는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 소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고충민원으로 또 그리고 이 도로에 이 시멘트 포장도로 주변에 있는 그 토지 소유자들이 전부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이 사람 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변 토지의 개발 인허가 넣을 때 다 4m 이상을 확보하라고 한다면 또는 뭐 3m 이상을 확보하라고 한다면 전부 맹지 상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집단민원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공익과 사익을 교량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것에 대한 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이 멤버십에서 더 공부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제가 쓴 책 이걸 기초로 이해를 해야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지자체 공무원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지자체 공무원의 어떤 재량권을 설득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